150조 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해 첨단 전략 산업 관련 벤처 혁신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또 펀드 자금은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국민성장펀드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먼저 반도체와 AI 등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전격 출범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펀드의 운용 방안까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정부 보증채 발행과 민간 투자금 등을 합쳐서 무려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투입될 예정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은 물론이고 신속성까지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 발언으로 들어보시죠.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자금이 집행되면서도 국민이 보증한 자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공정하고 최대한 투명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전략위원회 설치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펀드 출범의 의의와 향후 운영에 대한 견해 등을 밝혔는데 이 역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년 뒤에 20%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복리 효과인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5,700조가 됩니다. 150조가 5,700조의 투자 펀드가 한국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직접 뛰어봤던 저니까 제일 잘 알 겁니다. 네, 펀드 운용 체계를 한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방금 만나신 박현주, 서정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된 전략위원회가 자문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반기별로 나눠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개별 투자권에 대한 심사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프로젝트들이 추진단이나 사무국의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AI 로봇과 에너지, 반도체 등 5개 분과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서와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연기금, 기업과도 상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 기금운용심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업은행의 신혜숙 부문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개별 투자권에 대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1호 프로젝트가 무엇이 될지가 시장에선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러 개가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추측만 난무한 상황인데요. 어떤 분야가 유력한지 또 언제쯤 저희가 이걸 알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현재 다수의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몇 개의 후보가 1호 프로젝트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호라고 해서 단일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열리는데요. 이를 전후로 프로젝트가 좀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상징성 면에서는 1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향후 5년간 무려 15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수혜주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선정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펀드 150조 원 가운데 AI와 반도체에 각각 30조 원과 20조 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투입되게 되고요. 직간접 투자와 저리대출 지원과 함께 각 공정에 필요한 전력이나 용수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모빌리티와 바이오, 2차 전지, 미디어 콘텐츠 등 산업에도 대규모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 지역별 기준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150조 원의 40% 이상이 분배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수출 대기업의 아닌 중소, 중견 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씩을 투입할 예정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선정되고 나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투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렇게 1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직접 투자 형식의 자금 집행은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곧 연내에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도 투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선정 등의 여러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입니다.
내년 말쯤에 좀 자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간접 투자로 운영이 되는 경우 펀드 운용사들이 민간 금융사와 연기금 등의 자금을 유치하게 될 텐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재정 후순위 보강과 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정책 펀드인 국민성장펀드, 한국의 미래라는 도착지에 잘 도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